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지용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2년 신용카드업 전망입니다. 내년도 신용카드업 전망과 관련된 주요 이슈 3가지를 선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일상소비 회복에 따른 카드 이용 확대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 중심이었던 소비 활동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카드 이용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개인 신용카드의 소비 유형별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화점, 숙박 등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분기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명품 구매, 호캉스 등 수요가 몰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인해 여행, 음식점, 의류 부문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일상회복이 본격화된다면 기존에 부진했던 여가, 여행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카드 이용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 구매 이용액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카드 이용액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소비 영향 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카드 이용액 성장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일상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카드 이용액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올해 기저효과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은 올해 수준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당국의 규제정책 강화 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카드 산업에 있어 주요 규제정책으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와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즉 적격 비용 재산전 작업을 통해 최종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적격 비용 재산전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인하 결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수익성은 개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산업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카드론 DSR 규제 적용 시기를 기존 내년 7월에서 1월로 조기 시행하는 것,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 또한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있습니다. 카드론은 지난해부터 소위 B2, 영끌이라고 하는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은행 대출 규제 강화의 풍선 효과 등이 맞물리며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규제 시행 시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인 카드론의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정책 이슈 등으로 인해 카드사의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도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 및 ROE는 금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선불충전 결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불충전 결제 방식은 간편결제가 익숙한 젊은 층의 선호,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 지속, 체크카드 대비 높은 혜택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선불충전 방식은 안전성과 범용성 확대를 통해 직불결제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카드사의 체크카드 이용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불충전 결제는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로 사전에 간편결제 업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두고 결제 시에 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충전 방식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 이용 실적이 약 102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선불충전 결제 비중은 약 14% 수준인 1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3% 비중에 불과했던 1조 원에 비해 15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이용금액 대비 이용 건수가 많은 소위 소액 결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에서 컨텐츠 결제와 같은 소액 결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불 충전 결제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을수록 직불 결제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연령별로 간편결제 연결수단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불 충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젊을수록 간편결제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소비 가속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이면서 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불 충전 결제 방식이 온라인 중심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트렌드가 선불 충전 결제 방식의 빠른 확산을 가지고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직불 결제 수단인 체크카드 대비 큰 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사는 자사의 선불 및 계좌 기반 결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결제 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형태이며 일반적인 체크카드의 혜택 대비 큰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불 충전 결제 확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현재 선불전자 지급업체가 보유한 선불 충전금 잔액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머지 포인트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선불 충전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확대는 시장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개정안 통과 시 이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범용성입니다. 선불 충전 결제 방식은 온라인 소비 가속화를 바탕으로 성장했으나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사용차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간편결제 업체들은 투자 및 제휴 등을 통해 선불 충전 방식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점으로 지적되는 오프라인 사용성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가 해소된다면 선불 충전 결제 방식은 기존 체크카드를 대체할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신용카드업 전망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